오전 세션에서 아마도 이게 그 이쪽에서 그 SKT에서 이렇게 그 처음 세션을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다가 좀 하셨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술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이제 밑에 보이신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 단지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.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스토리지 가상화단지, 도커 단지, 오픈스택 단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그 솔루션 혼자서 이렇게 돌진 않습니다. 반드시 그 밑에는 하드웨어라든지 또 하드웨어가 돌기 위해서는 그 전산실 데이터 센터라는 그 인바이먼트 쪽이 존재를 해야만 됩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 오픈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.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에서 그 이 OCP 하다가 처음 구축을 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OCP 하다 도입하면서 있었던 일들, 그다음에 이 OCP 하다가 도입할 때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다가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은 대부분 뜨겁습니다.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 갖다가 이렇게 동원합니다. 뭐 선풍기 갖다가 돌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앞에다가 그 토렌트 갖다가 쏴가지고 식히기도 합니다. 자,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력 소비량 갖다가 증가되고 그 전력 소비량은 이제 그 비용과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PU라는 이제 그 전력 효율 계수라는 걸로도 이제 거기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도 큰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. 자, 지금 보신 것처럼 그 PU가 3이 있고 PU가 2가 있고 PU가 1.2가 있는데요.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 PU 지수가 2점대입니다.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PU 지수가 1점대고 페이스북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페이스북 같은 것은 그 1.04까지 이게 페이스북에서는 지금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PU였다가 이렇게 낮추기에서는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. 데이터 센터에서 해야 될 거, 또 하나는 이제 그 서버 자체 내에서 이렇게 그 서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꿀 것인가 하는데요. 지금 이쪽에 대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만큼 좁은 공간에 많은 노드를 갖다가 지연시킬 것이냐, 그다음에 얼마만큼 뜨거운 온도에서도 이 시스템이 안전적으로 돌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. 또 하나가 벤더락. 조금 전에 그 오전 세션에서 잠깐 얘기가 났을 때 SKT에서 오픈을 했을 때 과연 AS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그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. 사실 오픈 컴퓨터 OCP 했다고 도입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. 하나가 얼마큼 전력 효율을 갖다가 가져갈 것이냐, 또 하나는 이제 벤더락이라는 거. 벤더락이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은 그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AS 갖다가 진행을 누구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. 자, 거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존 데이터 센터는 여기 나온 것처럼 특정 제품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. 그 말은 그 장비는 그 벤더가 아니고서는 AS를 받을 수 없고 벤더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산업계에서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하우 갖다가 다 이렇게 그 노하우 갖다가 도면과 기술 갖다가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.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이제 OCP의 시초입니다. 자, 여기 나온 것처럼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하드웨어 매니지먼트, 네트워킹, 오픈넷, 서버, 스토리지까지 이제 실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 갖다가 다 이제 그 오픈이라는 기술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2011년부터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보시면요.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, 설계를 할 것이냐,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, UPS를 어떻게 하고, 그다음에 서버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요스미티라고 해가지고 지금 카트리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인텔 제온 D를 써가지고 카트리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그 컴퓨터 노드까지 이렇게 증보를 하게 됐습니다. 자, 지금 보신 것이 그 실제 그 OCP 서버인데요. 앞에 보이신 것이 이렇게 그 스토리지 제오비 바스고요. 뒤에 보이신 것이 이제 그 서버 노드들입니다. 자,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게요. 이게 지금 투유 사이즈의 3개 노드가 구성이 되고요. 각각의
그 PCI 슬롯과 그다음에 2.5인치 6개 아니면 3.5인치 그 2개 갖다가 쓸 수 있는 구성입니다. 자,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요. 이렇게 하겠는데요.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좀 이렇게 느끼신 게 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 없으십니까?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램 포트가 있고요. 그다음에 USB가 있고 그다음에 PCI 슬롯이 있고 하드디스크 슬롯이 있습니다. 반드시 오퍼레이터 만약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딱 보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좀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. 그게 뭘까요? 네? KVM. 네. 지금 한 것처럼 VG 포트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은 VG 포트가 없다는 것은 다른 그리고 또 하나가 OS에다 깔 수 있는 이제 그 ODD라는 것도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, 지금부터요. 지금부터 이제 경험 담아다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. 지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웹베이스한 이제 그 리모트 컨트롤, 그러니까 리모트 매니저 갖다가 제공합니다. 지금 각각의 서버 스테이트라든지 갖다가 그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처럼 이제 리모트 콘솔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서버에 그 접속을 해가지고 KVM이죠. 그러니까 리모트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OS까지 이렇게 인스톨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조금 전에 했을 때 50회를 썼을 때 파워가 전력이 되기 때문에 50회를 하다가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은 과연 얼마만큼 되는 거냐? 이것은 이제 저희 그 윈이라는 제품사에서 이렇게 그 윈이사는 이제 그 벤더에서 이렇게 받은 자료인데요. 지금 본 것처럼 E5, E60, V3 두 개 썼고요. 그다음에 16기가 16개하고 SSD 300기가 6개와 40기가짜리 2포트짜리 갖다가 두 개를 꽂았을 때 50%, 60%, 70%, 80%에 대한 부하드를 넣었을 때 각각의 원노드에서 쓰는 그 파워, 그다음에 전체 45노드를 썼을 때 파워량입니다. 지금 보신 것처럼 80%를 쓸 때 45노드 갖다가 구성했을 때는 이제 12.6kg 정도 됩니다. 그다음에 원노드일 때는 281.6 와트 정도 되고요. 이쪽에 대한 것은 이따 실제 저희가 그 테스트했던 결과를 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지금부터는 이렇게 경험담인데요. 자, 좋은 점은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구축했던 이제 사진들입니다. 지금 실제 50회에 대한 렉이 이렇게 되겠죠. 가운데 PDU라 가지고 AC에서 그 DC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.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 15개의 이제 그 서버들이 들어가고 한 레이어에는 이제 13개의 이제 그 컴퓨팅 노드가 장착이 됩니다. 그래가지고 토탈 45개의 서버가 장착이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파워 서플라이인데요. 지금 8+1로 해가지고 지금 12.5kW짜리가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파워 있습니다.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 50P는요. 기본적으로 DC 파워를 씁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0P 서버를 하나를 가지고 내가 내 랩에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파워가 필요할까요? 다름 하면은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그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별도로 그 11V 아답터 통해 가지고 그 서버하고 이렇게 직결해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중에 있고요. 저희 지금 바깥에 그 부스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제 그 12V 그 컴퓨터 통해 가지고 직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이제 사이트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테스트했던 건데요. 지금 보신 것처럼 아이들일 때 여기서 밑에 이쪽에 아래 라인은 지금 이제 온도입니다. 20도부터 해가지고 35도까지 그때 그 파워가 얼마만큼 이렇게 드는지 갖다 보는데요. 지금 35도였을 때 45개의 서버는 지금 대략 2.4kg 정도 지금 파워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20%일 때는 지금 여기 온 것처럼 35도일 때는 이렇게 4.8kW. 그다음에 CPU를 100%도 썼을 때는 35도였을 때 7.5kW 정도 이렇게 쓰고 있음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그 노드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이제 그 스트레스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부하를
주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좀 더 보시면요. 그 35도일 때 7.5, 그 45노도일 때 7.5kW 하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요.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시면요.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좀 더 보시면은 20도일 때, 지금 보시면 여기 20도일 때 서버 파워, 서버 그 한 개 파워는 156W 정도 먹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팬이라든지 에어플로는 그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25도일 때는 158W, 35도실 때는 이제 168W 정도 머금었다가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일반 서버, 제너럴한 그 서버하고 그 파워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? 지금 저희가 그 테스트하다가 해본 결과는요. 밑에 그 지금 35도실 때 지금 100%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100% 노드 하다가 구했을 때는 같은 사양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210W 정도 좀 먹었어요. 그러면 대략 효율 수다 따지면은 20% 정도 되겠죠. 자,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45개의 이렇게 서버 하다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. 이제 이 45개 서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먼저 했던 이제 OS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. 또 바이오스를 설정하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크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 경험담을 갖다가 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 OS 설치에서 보면 이제 간 노드별 특정 값 적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. 또는 같은 값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. 자, 먼저 그 노드별 그 특정 값 갖다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. 조금 전에 이렇게 그 보신 것처럼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CD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OS 이미지 갖다가 리레이션 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? 가장 그 쉬운 것이 이제 PS 부트를 통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. 그 PS 부트하고 레드에서 그 지금 제공하는 이제 그 키스타트 갖다가 정의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인 내가 폼을 만들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또 45대의 OS 갖다가 동시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문제는요, 이제 바이오스 세팅이에요. 오퍼레이터들이 바이오스 갖다가 세팅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케이블 그 키보드 피드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. 근데 좋은 점은 것처럼 50B 서버는요, 기본적인 것이 이제 그 비디오 포트가 없습니다. 그럼 비디오 포트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컨설팅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.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IPMI 통해 가지고 시스템 바이오스 갖다가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는 그 시스템 부트 옵션 갖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꾸는 것을 한번 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스텝이 보시면은 스텝 1, 2, 3, 4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. 그 보시면은 무지 복잡해요. 지금요. 그래도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 갖다가 그 바꿀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것이 똑같은 것을 45대다가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.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? 엔지니어 보고 너 이거 세팅해라 하면은 일일이 아까 전 것처럼 리모트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할까요? 아니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요 스크립트를 하나를 짜 가지고 그냥 쭉 할까요? 자,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요것은 이제 각각의 그 경우 갖다가 하는데요. 바이오스 설정 값에다가 통한 노드 갖다 적용할 때는 이제 바이오스 값 갖다가 특정 파일로 이렇게 떨굴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본 것처럼요. SC 여기 나오는 그 SC LNS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바이오스에 대한 세팅 갖다가 파일로 이렇게 떨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요.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 갖다가 여기서 이제 테스트 코맨드를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.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 P스테이트하고 터보 모드 갖다가 디제블 갖다가 시키는 그 한 가지 그 애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거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시 이제 그 적용을 합니다. 적용했을 때는 아까 그 적용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본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그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50P는요,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파워 컨설팅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런데요, 오퍼레이터 자체는요, 상당히 힘든 시스템이기도 해요.
왜? 기존의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거든요. 자, 또 한 개 볼까요?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. 예전에 그 일반 제너럴 서버는 바이오스도 했을 때는 내가 그 키보드 뷰를 마우스도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수행했습니다. 자, 아까 전 것처럼 50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네트워크 통해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. 여기 나온 것처럼 Y플래시라는 이제 그 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대상이 되는 IP하고 그다음에 그 BMC 얻으면 그 BMC 유저 그다음에 패스워드 넣고 내가 어떤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 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그 간단하게 코멘트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처리를 그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. 실제 이제 업데이트 버전 아까 처음에 것처럼 이렇게 요 버전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다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. OCP 그 사이트 그 오픈 컴퓨터 ORG 가보시면은 실제 OCP 벤더에 대해서 이제 한 6개 벤더들이 나오거든요. 아까 지금 OCP를 쓰는 모드 중에 하나가 벤더를 나갔다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. 자, 문제는요. 이 업데이트를 했다가 A라는 OCP에서 B라는 OCP에다가 같이 적용을 한다고 가정 한번 해볼 때 어떻게 되냐. 여기 나오죠. 윈이라는 게 윈에서도 OCP가 나오고 HP에서도 또 OCP 서버 나옵니다. 거기서 이렇게 바이오스를 똑같은 바이오스 했다 하면 내가 실수 적용을 동시에 적용했다. 다음에는 이제 윈이에 있는 바이오스를 HP에 적용했다 하는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? 문제는 구동이 안 됩니다. 그때는요 다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장비를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이오스를 굽는 장비거든요. 버너거든요. 버너 가지고 이런 스텝 갖다가 하나하나 다시 하셔야 돼요. 자, 렉이 두 개가 있어요. OCP 서버 A라는 벤더에서 45노드가 있고 B 노드에는 서버가 그 OCP가 45도 있고 C라는 벤더에 그 OCP가 45도가 있어요. 근데 A라는 롬바이오스를 BC에다 적용한다면은 여러분께서는 이제 90대라는 장비를 대략 12시간이라는 동안 이제 구우셔야 돼요. 한 땀 한 땀 구우셔야 돼요. 자, 여기서 잠깐 이렇게 저희 쪽에 제가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테라텍이라는 회사고요. 위니 쪽에서는 이제 OCP라는 거고 위니가 그 OCP 서버의 첫 번째 서티피케이션된 서버 갖다가 이렇게 개발한 그 회사기도 합니다. 그러다 저희는 이제 위니하고 이렇게 협력 사업도 되고요. 아까 지본 것처럼 그 OCP를 구성하기 위한 것은 이제 서버하고 서버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그다음에 파워까지 다 이렇게 그 완 세트를 해가지고 적용하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세 가지 길이 있거든요.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모쪽할 만 같아요. 그런데요, 어떤 길로 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약간씩 이렇게 틀려지게 됩니다. 조금 전에 말씀 것처럼 OCP 갖다가 도입한 데서 제 경험적으로는요. OCP는 운영상의 단지, 기타 여러 가지 그 에너지 효율단지 금에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. 문제는 이게 오퍼레이터 입장,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많아요.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OS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, OS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,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바이오스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요. 심지어는요.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또 OCP를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이제 전력 컴퓨터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. 왜냐하면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쓰시던 그 19인치 넥이 아니라 이제 20인치로 바뀌어요. 20인치로 바뀌고 그다음에 파워 20인치로 바뀌고 파워도 AC가 아닌 이제 DC도 쓰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.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야지 아마도 여러분께서 최대의 그 효과 갖다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갖다가 좀 이렇게 주신 분들이 있어요. 나는 OCP 서버도 한 대나 두 대들 쓰고 싶어요. 그러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? 사실 OCP는 이제 넷 단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셔야지만 이제 효과적이고요. 사실 한 대 두 대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서버도 구입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도입 비용 대 운영하시는데 훨씬 더 좋으신 그 효과 갖다가 좀 보실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. 네.
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가요? 질문 밖에 전시하실 때 많이 또 보셨나 보네요. 예. 여기 라이브 톡에도 올라온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예. 질문이 하나 있네요. 예. 기존 19인치에 비해 21인치 사이즈가 도입에 걸림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내 도입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? 질문이. 이쪽에 대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좀 그 두 가지 케이스 하다가 좀 말씀하다가 아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기존과 신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기존의 IDC나 데이터 센터 같으면은 이제 그 서버에 대한 이제 그 장비 연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다름아닌 그 장비 연수가 도달하는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장비 갖다가 도입을 시켜야 되거든요. 근데 문제는요, 여러분들께서 쓸 수 있는 서버에 대한 인프라는 주어들지는 않습니다. 아까 처음에 뭐 그 스토리지 가상화 이렇게 좀 말씀하셨죠? 스토리지 가상화도 한다고 해가지고 스토리지가 줄어들까요? 아닙니다. 더 늘어날 거예요. 자원을 갖다가 가상화를 한다 가지고 서버 대수 줄어들까요? 그만큼 서비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서버는 더 늘어나게 돼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좀 주어져요. 기존에 제한된 장소에서 서버들 돌던 것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았을 때 과연 얼마만큼 거기다가 밀어 넣을 수 있을 것이냐 할 때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OCP를 도입을 해야지 적은 전력에 더 많은 시스템 갖다가 장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는 이쪽으로 넘어가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벤더 나갔다가 깰 수 있다는 거 있었죠. 다른 말은 내가 이 심지어는 여러분들께서 맘만 먹으시면은 장비를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어요. 서버 스토리지를. 왜? 설계도가 다 있거든요. 거기에 맞춰가지고 규격에 맞추시기만 하면 돼요. 그러면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 것처럼 그 기존 서버는 그거고, 다 신규 쪽에서는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앞서 가지고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쪽은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 더 올라야 되기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. BMC 기능이 모든 벤더에서 동일한가요?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. 네. 이것은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체크 중인데요. 기본적인 그 BMC 기능은 같습니다. 단 벤더에서 고유에 대한 아이디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니 쪽하고 HP하고 제 경험했을 때는 똑같은 BMC 원래는 그 기능적으로도 BMC도 통일되면은 A 서버나 B 서버나 똑같이 세워서도 그것은 이제 공통적이 됩니다. 근데 현재까지는 제 경험상 호환은 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IPMI라는 규격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가져오는 값은 같습니다. 지금요.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죠. 네, 그럼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